요즘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고용 상황도 불안해지면서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이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집에서 돈 버는 법, 노하우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영상 더보기에서는 노후 준비, 노후 생활비 마련에 도움이 될 컨텐츠들을 소개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본 고수들은 하루에도 몇십만원씩 온라인으로 돈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20만원씩만 벌어도 월 600만원을 벌어가는 셈입니다. 아직 이 방법들을 모르고 있다면 당신만 뒤처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돈 버는 방법은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방문자들을 많이 유입을 시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구글 애드센스입니다. 애드센스는 방문자가 블로그 내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클릭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애드센스로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선 많은 방문자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혹자는 애드센스로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났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안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방문자가 많이 방문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많은 글들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이 힘들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를 이용하는 경우 최신 블로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평하게 상단에 글들을 올려주는 편이며 그 덕분에 매년 월 수백만원이 고수익자가 탄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쿠팡 파트너스입니다. 쿠팡 파트너스도 애드센스와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쿠팡 파트너스를 하는 회원은 자신의 링크를 다수에게 홍보하고 그 링크를 본 어떤 사람이 그 링크에 접속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홍보자에게 수익을 배분해주는 구조인 것입니다. 따라서 블로그에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홍보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로그를 통한 쿠팡 파트너스 활동은 추후 검색 포털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네이버의 경우 블로그 글의 검색이 누락이 되는 저품질 현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블로그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보 링크를 많이 올리게 되면 어느새 검색이 안되는 블로그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 회원은 블로그뿐만 아니라 지식인, 커뮤니티 사이트,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확장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오는 수익 인증을 보면 하루에 1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해내는 파트너도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쿠팡 파트너스는 제휴 마케팅의 한 갈래입니다. 제휴 마케팅은 말 그대로 제휴를 맺고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해주고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홍보자에게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쿠팡 파트너스는 CPS라는 방식의 제휴 마케팅입니다. CPS란 판매가 일어났을 때 수익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좀 더 눈을 돌려보면 제휴 마케팅 방식은 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CPA가 있습니다. 고객이 상담 신청만 하더라도 수익을 제공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CPA 사이트는 리더스 CPA, 리플알바 정도가 있습니다. 이들 사이트에 가입하면 해당 제휴 마케팅 사이트와 계약이 된 서비스들을 볼 수 있고 링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불특정 고객이 상담 신청을 접수하면 당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CPA 머천트는 건당 15영원에서 많게는 50영원까지 지급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쿠팡 파트너스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하루에 일건만 접수시켜도 수익이 상당히 짭짤하기 때문입니다. 문서나 과제 자료를 판매할 수 있는 대표 사이트로는 해피캠퍼스나 오투잡 등이 있습니다. 이들 사이트에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자료를 업로드해 놓으면 알아서 판매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주로 레포트나 학교 과제 위주이므로 주요 수요층은 대학생입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자주 구매할 법한 전공 과제물, 교양 수업 과제, 심리학, 교육학 관련 컨텐츠를 업로드해 놓는다면 상당히 짭짤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저도 약 70여 개의 자료를 등록해 놓은 상태이며 매월 약 23만원의 수익이 자동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심할 때 치킨 한 마리씩 시켜 먹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 일명 리워드 어플이라고 하는 캐시XXXX와 같은 것들을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유익합니다. 블로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접했고 또 뛰어드는 분야입니다. 특히 유튜브 등에서 스마트 스토어 관련 콘텐츠가 난무하면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쟁이 조금 치열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위탁 판매입니다. 위탁 판매는 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떼와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흔히 무자본 창업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컨텐츠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내가 물건을 들여올 대금과 창고가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많은 판매자가 동일한 물건을 판매하는 꼴이기 때문에 별도의 차별화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다음으로는 구매 대행 스토어를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해외 물건을 위탁 판매처럼 판매하는 것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해외 사이트에 주문을 해주고 배송을 대행해줄 배송 대행지에 위탁 처리를 맡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문 대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매 대행 사업은 단순 위탁 판매에 비해 주문 방식이 복잡하고 언어라는 큰 장벽이 있어서 경쟁이 덜한 편입니다. 때에 따라선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위탁 판매, 온라인 도매 사이트에서 일정 규모의 물량을 사입해서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별도로 공급사를 서치하여 발굴함으로써 스토어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초보자들이 처음부터 하기는 어려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이 있다면 재능을 팔아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분야는 돈 버는 방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블로그로 돈을 벌었거나 혹은 전자책 등을 판매했던 경험을 콘텐츠화하면 상당히 인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약간의 프로그래밍 실력이 있다면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색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나 마케팅 활동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등이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키워드 분석 프로그램도 해당할 것입니다. 콘텐츠 판매뿐 아니라 코칭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판매해도 좋습니다. 일정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장소에서 강습을 진행해도 좋고 줌이나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격 교육을 진행해도 좋습니다. 어떠한 것도 좋으니 창의적인 생각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SNS 계정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물론 SNS 키우는 것을 시작했다면 처음부터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길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도 수익 창출을 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의 계정이나 플랫폼을 키우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더 큰 수익을 노리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로 계정을 키워놓으면 그 이후로는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광고 및 협찬을 받아도 좋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나 상품이 있다면 직접 판매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더욱 좋은 것은 나의 팔로워들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재화를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이는 굉장한 안정감을 주는 수익 구조로 검색 포털이나 거대 플랫폼의 정책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컨텐츠에서는 집에서 돈 버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위 모든 방법들이 하는 즉시 수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일정 수익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